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성장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능과 가격이 중요하겠지만 또 중요한 게 디자인이죠. 오늘은 현대차의 디자인 책임자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현대 디자인 담당 이상엽 전무입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영광입니다. 제가 기사를 확인을 해보니까 전 세계 완성차 업체에서 일하는 그 K-피플,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네, 200여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마 200여 명이 넘을 수도 있을 것 넘어요? 같아요. 예. 제가 이제, 한국에, 귀국한 게 한 6년 정도 됐는데, 6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자동차 디자인 센터에 한 10% 정도의 디자이너들은 꼭 한인 디자이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뭐 중국, 뭐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이너들 중에서 네. 리더를 맡고 계신 분이 전무님이 유일하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어요? 뭐 조금 선배긴 하죠. 예, 그래서 항상 좀 후배들한테 많이 좀 귀감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네. 또 그게 또 원동력이 돼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사명감도 많이 생기고요. 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때 전공은 이제 조소, 네네네. 순수 미술을 하셨고, 네. 이곳 이제 캘리포니아 네. 아트 센터에서 운송 디자인. 네네네. Transportation Design. 이게 이제 자동차 디자인인데 어떻게 네. 순수 미술을 하시다가 자동차 디자인을 하시게 됐는지. 저는 순수미술을 사실 되게 좋아했어요. 한국에서 네. 했는데, 순수미술을 하다 보면 이제 천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의 작품을 보면서, 이건 넘사벽이다. 내가 노력해도 못 따라가는 예, 사람들. 노력해도 못 따라가겠다. 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그 배낭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네. 근데 우연한 기회에 캘리포니아에 왔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 아트센터 컬리지 오브 디자인이라는 학교를 발견하고 거기 갔었는데, 그 학생들이 디자인하는 것들, 또 흙으로 차를 만들고 그러는 것들을 보고, 네. 나도 좀 잘할 수 있을까. 네, 조소를 하셨으니까.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려움이 많으셨겠어요. 아무래도 뭐 어려움보다는 챌린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소를 하고 뭐 미대를 나왔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뭐 스킬 세트, 뭐 테크닉은 있었지만 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문화 산업에 가까운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 문화와 같이 호흡하고 아빠와 차를 고치고 디자이너가 되기를 평생을 원했던 친구들과 같은 반에 있었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70년대 유년기를 보냈으니까요. 그때는 한국의 자동차 문화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캐치업하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어려움이 사실 나중에는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네.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고 보면은 감사합니다. 예, 다 이제 전략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네. 건데. 네. 보통 슬로건이라고 그러죠. 이제 네네. 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는 네네. 디자인을 만든다.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탄생이 되는 건가요?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대화를 하고 또 많은 리서치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보통 자동차 디자인을 할 때 지금 저희 디자인 센터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 짧게는 3년에서 4년 후에 나오는 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를 입혀서 고객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슬로건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네. 예. 지금 이제 현대나 제네시스의 슬로건을 잠깐 좀 짚어보면은 네. 어떻게 설명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제네시스는 이제 럭셔리 브랜드죠. 현대 브랜드에서 태어났지만 럭셔리 브랜드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 브랜드인 현대와 기본적으로 이제 가는 방향성, 레가시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네시스는 아무래도 영 럭셔리 브랜드로서 기존의 럭셔리 마켓을 어떤 좌지우지하고 있는 독일 브랜드나 일본의 렉세스 같은 브랜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특별한 가치를 고객한테 줄 수 있을까? 네.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그리고 결국에 아이덴티티는 오리지널리티고 독일 럭셔리는 독일이 고향이라면 우리는
한국이 고향이고 한국의 그 특별한 문화와 어떤 그런 배려와 그런 서비스 그런 것들을 차에 집어넣어서 저희가 보통 그런 제품 자체가 아니라 전체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들어가고요. 디자인 안에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저희는 애틀레틱 엘레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동적인 우아함을 강조하는 디자인이고 자동차를 우아하게 만들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좀 덜어내야 되거든요, 많이. 그래서 많이 덜어내는 작업을 통해서 우아한 디자인을 하고 싶고 현대는 이제 대중 브랜드로서 고객의 입맛에 딱 맞춰서 하는 디자인을 네.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영어로는 센슈얼 스포티니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엔 감성적인 차를 더 만들겠다. 좀 그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저희 안에서는 현대 브랜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많은 고객들이 가성비 value for money 브랜드로 많이 알고 계셨고 또 네. 그거가 굉장히 큰 세일즈 피치였는데 이제 거기다 저희 감성을 더 실어서 가치를 더 올리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디자인이 일관된 흐름을 보인다는 이른바 이제 패밀리 룩 같은 거. 네네네네. 그런 걸 이제 유지하는 회사들인데 네네. 지금 대체적인 회사들 경향은 어때요? 보통 그 패밀리 룩을 유지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대 브랜드에서는 좀 그걸 좀 탈피하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왜요? 그 패밀리 룩이라는 것 자체가 네. 제일 작은 차부터 제일 큰 차까지 똑같은 얼굴을 심어서 브랜드의 어떤 컨시스턴시를 강조하는 디자인. 어떻게 보면은 OEM의 어떤 좀 기준에 맞춰서 만드는 디자인인데 그게 또 고객이 입장에서는 나는 비싼 차를 못 사니까 싼 차인데 이 페이스를 가지고 있어.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자체가 싸고 비싼 거를 떠나서 더 젊고 스포티하고 타이트한 차를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시면은 그런 차를 사시는 거고 5명, 6명 가족이 큰 차를 통해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싶으시면 그렇게 큰 차를 사시는 건데 꼭 굳이 큰 차와 작은 차가 패밀리룩으로 똑같이 생길 필요가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러면은 아예 젠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져 있는 차는 완전히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네. 패밀리 어떤 SUV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왜 사는지를 또 고민을 하고 그 입맛에 맞춰주는 그런 전략, 그게 이제 현대가 가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자동차는 현재까지는 이제 공학적 측면이 많다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기능이 먼저인지 디자인이 먼저인지 기능과 디자인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조율을 하세요? 저는 디자이너지만 기본적으로 기능과 디자인은 같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의 디자인은 최고의 기능을 밖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중요한 차고요. 자동차에서는 기능의 어떤 기능, 어떤 세이프티, 안전 같은 것들은 어떤 것보다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그 차에 타고 움직이는데 사고가 나면은 정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전성은 정말 어떤 것들도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정말 기능과 디자인의 조화를 통해서 감성적인 가치도 가지고 있지만 기능적인 가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두 개의 완벽한 조합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회사 안에서는 엔지니어하고 디자이너들은 항상 대립구조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대립구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대립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더 좋은 차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서로를 막 설득하겠네요. 그럼요. 이거는 필요하다. 네, 그럼요. 그게 설득과 그런 작업을 통해서 디자인 이제 제품이 나오는 것이고 많은 설득도 하고 많은 챌린지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런 과정을 거치면 많이 거칠수록 결국에는 고객이 설득이 되지도 않을까요? 예. 우리 안에서 같은 엔지니어도 설득을 못 하는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고객을 설득을 하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제품 디자인하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차이가 다르죠. 있겠네요. 네. 이게 뭐 예쁜 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해야 되고, 예, 자동차의 기능을 충실하게 다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모든 그런 엔지니어링이나 기능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그러고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정점에 있는 게 안전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쪽에서의 좀 타협이 네. 좀 있어야 되겠군요.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 이번에 이제 LA 모터쇼가 열렸어요. 이렇게 네네. 쭉 다녀보시니까 네. 어떠셨어요? 이제 뭐, 미국에서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오프라인 쇼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 팬데믹 이후에 이제 이름도 오토쇼에서 모빌리티 쇼로 바뀌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빌리티에 대한 고민들, 특히 전기차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전기차 컨셉카를 내놓았지만 네. 다른 타사에 있는 전기차들도 많이 보면서 앞으로 전기차 디자인을 어떻게 이끌어갈까도 고민도 많이 해보고요. 잠깐 그거 설명을 듣기 전에 네, 오토쇼와 모빌리티 쇼의 차이에 대해서 네. 조금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글쎄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오토쇼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자동차의 쇼고요. 예. 그리고 모빌리티 쇼는 모든 어떤 운송 수단, 예, 이동에 관계된 어떤 쇼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동차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이제 커버를 하고 있고요. 네. 자동차가 하드웨어라면은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게 전화기와 어떻게 연동이 되고, 그러면 차종도 어떤 차가 가장 어떤 그 디지털 디바이스랑 연동이 잘 되고, 그러면은 기존의 세단이나 SUV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동 수단으로서의 공간에 대한 스토리도 많이 나와야 되고, 자동차 자체가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운송 수단으로서의 공간이었다면은 이제 모빌리티 시대가 되면서 점점 삶의 공간으로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공간으로서의 자동차가 어떻게 모빌리티와 같이 연결이 될까에 대한 그런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 이제 자동차가 전기차로 이제 무게중심이 올라가면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 그럼요. 예. 전기차는 뭐 이제 전용 전기차들 보시면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스마트폰에 바퀴가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그래서 밑에 배터리 팩이 있고 모터가 있고 휠이 있고 그리고 완전 디지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디바이스에 더 가깝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환경이 디자이너한테 더 많은 이 업무를, 과제를 던져주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업무를 던져주고요. 저도 이제 그 자동차 디자인계에 한 25년 정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느껴야 되고 리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25년 동안 좀 전통 자동차 디자이너로서 그냥 예쁘게만 만드는 거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예쁘고 멋있는 거에서 네.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예. 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IC 그러니까 엔진 를 가지고 있는 차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시, 엔진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서 굉장히 여태까지 진화를 하였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배터리하고 모터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도 많이 나오는 게 굉장히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자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플랫폼하고 기본 구동계에서는 이거를 브랜드를 차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어떤 스토리를 담아야 되고 거기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많이 하게 됩니다. 그 현대에서 이번에 이제 컨셉트 대형 전기 SUV죠. 네네. 세븐을 공개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전무님께서 직접 디자인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셨는데 예. 제가 그 전무님께 따로 인터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못 드렸는데 지금 드릴게요. 네. 그 지금 세븐이라는 차를 보면은 그 안에 공간이 실내 공간처럼 이렇게 꾸며놨잖아요. 네. 이렇게 보니까 네. 이제 그 고민에 대한 앞으로 전기차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담아 맞습니다. 있다고 예. 보는데
그러면은 이 세븐에 담겨진 어떤 제시된 이런 어떤 디자인이 네네. 앞으로 전기차의 새로운 방향, 흐름이다라고 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저희 브랜드의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외장은, 세븐 컨셉카는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중대형 SUV인 아이오닉 7의 티저 컨셉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비저너리하게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레벨 4면은, 운전대가 없어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운전대가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안 해도 되고 편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으면은 그 안에 어떤 공간을 꾸며야 될까 거기서 고민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은 자기의 정말 편안하고 그런 리빙 스페이스 가족들이 보낼 수 있는 리빙룸이나 키친의 공간을 차 안으로 옮겨보면 어떨까 이제 거기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인테리어 디자인도 보통 자동차의 인테리어 디자인이기보다는 가구 디자인에 더 가깝게 진짜 만들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이러면 너무 운전하는 재미를 뺏는 거 아니야? 운전자들한테 너무 많은 걸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레벨 4 자율주행은 본인께서 운전하고 싶으시면 운전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이제 가능하게 되면은 이게 그랬었잖아요. 예전에는 말을 타는 게 운송수단이었으면은 지금은 말을 타는 게 스포츠가 됐잖아요. 네. 아마 자동차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좀 상상해 봅니다. 그렇군요. 그 자동차 디자인에 네. 어떤 유행도에 있나요? 자동차 디자인의 유행은 보통 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자동차 기술의 발전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의 진화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기술과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굉장히 좀 첫 번째는 좌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 차들 보시면은 다 헤드램프가 동그랗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당시는 헤드램프를 만들 수 있는 유리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동그랗게밖에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다 동그랬고 그랬군요. 그때는 모든 디자이너들이 네모난 디자인이 그거를 이제 그 테크놀로지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기술이 되니까 네. 다 이제 사각형으로 트렌드가 갔다가 또 다사각형을 하니까 또 라운드가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일단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이 많이 이제 변화하는 것은 처음에 자동차가 개발됐을 때는 거리가 상당히 짧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옆에 창문도 없고 뭐 위에도 열리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다녔는데 점점 이제 차를 타고 멀리 주행을 하시니까 천장도 생겨야 되고 그래서 롱 디스턴스를 달리기 위해서 이제 세단이 나왔고 네. 근데 고객들이 이제 롱 디스턴스를 달리시는 것도 중요한데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고 그런 것들을 필요하니까 미니밴에서 SUV를 SUV. 진화한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옷을 보면은요. 네네. 디자인이 이렇게 돌고 돈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몇십 년 전 이렇게 다시 유행하게 되는데 자동차도 그렇게 그런 부분이 좀 보이나요? 있습니다. 예,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모든 사람들이 사랑했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들은 재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번에 아이오닉 5 첫 번째 전용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포니 1세대, 네. 예, 73년도 포니 1세대의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한 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차는 5년 내지 뭐 그 안팎의 3년에서 5년 정도. 예, 그 미래의 차를 한 30년쯤 지난 다음에 차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디자인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네. 굉장히 감성적인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성적인 차도 있는데 메인스트림 주류의 차는 아마 박스 같이 변할 것 같아요. 박스요? 예. 그래서 정말 그때 되면은 자율주행의 완벽한 단계에 이르러서 자동차 안내 공간이
자기 오피스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잠잘 수 있는 공간도 될 수도 있고 자기 비즈니스 하는 공간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공간은 실내 공간은 사각형이 제일 완벽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쉐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차박을 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차박 눌러놓으면은 바닷가까지 차가 가서 거기서 이제 서 있다가 거기서 자고 놀다가 또 시내로 딱 눌러놓으면은 시내에서 좀 살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차들의 형태 때문에 고객들의 어떤 주거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외장보다는 내장 인테리어 디자인이 더 네. 중요하지 않나. 보통 아파트 사실 때 아파트 안에 평수 보고 사시지 네. 바깥에 쉐입 보고 사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죠.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자동차 디자인이 모빌리티로 진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어떤 주거 형태까지도 많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폭이 굉장히 넓어지네요. 예. 네. GM에 네네. 계셨고요. 폭스바겐 그룹도 계셨고, 벤틀리를 거쳐서 이제 2016년에 네. 현대에 합류하셨어요. 네. 잠깐 디자인했던 차를 말씀드리면 그 트랜스포머의 그 범블비에 예. 나왔던 그 차. 5세대 카마로죠. 예, 예. 카마로 디자인했고, 그 사실 미국인의 영혼이라고 불렸던 차인데 그걸 디자인해서 그때 처음 화제가 되셨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 현대차에 합류한 이유를 좀 한 가지만 얘기를 해주신다면. 사실 뭐 제가 꼭 현대차에 합류를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제가 한국을 떠날 때 많은 문화를 좀 접하고 싶었어요. 네. 예, 그래서 미국에서 학교 나오고 처음 커리어를 이태리랑 독일에서 시작하고 디트로이트로 가서 또 8나라에 25년 동안 살았거든요. 네. 그리고 15개 정도 브랜드를 했는데 정말 되게 훌륭한 경험이었고 또 그 브랜드에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브랜드에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같이 일했다는 게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일이었고요. 네. 한국에서 현대 브랜드는 저한테 조금 좀 의미가 있는 브랜드였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요? 예. 제가 이제 90년대 처음 자동차 디자인 프로페셔널을 하면서 이제 유럽이랑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현대차들을 이제 그때 그 디자이너들이나 엔지니어들이 보면서 좀 차가 못생기고 이상하면은 코리안카 닮았다가 막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인터내셔널하게 생각했지만 또 그런 얘기 들으면 조금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이 있었고 2000년 한 2005년에서 10년이 되면서 현대차가 갑자기 확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 제가 GM에 있을 때도 모든 경쟁차가 일본 차에서 현대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한테는 무서운 경쟁사이기도 하고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랑이자 무서운 경쟁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어떤 오퍼가 왔을 때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고 이러면은 또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좋은 차 디자인하는 거 위에 어떤 사명감으로 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조인을 했죠. 그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각 회사들마다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예. 분명한 특징이 있을 분명한 텐데. 특징이 있습니다. 디자인에서의 특징을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봐 주신다면 알기 쉽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특징을 좀 캐치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는 디자인이기 이전에 그 국가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예. 미국의 프리웨이에 픽업 트럭이 없으면은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네. 예. 독일의 아우토번에 포르쉐가 없으면 되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프랑스 파리에 르노나 시트로엔이 없으면은 그건 파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문화적이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차 하나로서는 중요한 디자인이지만 또 도시의 풍경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좀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프리웨이가 있고 픽업 트럭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픽업 트럭을 볼 때 막 이렇게 해서 디테일 뭐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멀리서 픽업 트럭이 한 100m 앞에서 달려올 때 저거 멋있다, 스트롱하다. 네. 그런 first impression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독일차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골목골목 작은 길이 뭐 도시마다 많기 때문에 차를 미국처럼 먼 거리보다는 가까운 거리에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밀도, 네. 갭의 퀄리티, 면의 성숙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회사들마다 캐릭터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 세계적인 디자인상도 많이 받으셨고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이제 네. 아까 이제 문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문화가 사실은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그 상을 받았다는 거는 특히 이제 뭐 레드닷 디자인상이라든지 뭐 그런 유수의 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네네. 그렇게 상을 받아서 최고의 그러니까 대상을 받은 사람은 어떤 걸 높이 평가해서 그 상을 주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일단 그런 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네. 모르겠어요. 상을 어떤 기준에서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네. 아이덴티티가 있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고객을 설득해서 가치를 만들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디자인. 그게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디자인은 시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냄새가 될 수도 있고 맛이 될 수도 있고 촉감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스토리화 만드는 것이 굉장히 디자인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분명히 이제 소비자들의 그 디자인의 기호가 있잖아요. 네네. 가령 이제 한국 소비자, 네네. 미국 소비자 분명히 네네. 다른 쪽에 그 선호도가 있단 말이죠. 다르죠. 네. 네. 근데 그렇게 일단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한국 소비자, 미국 소비자? 미국 소비자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처음 first impression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동차 아무래도 역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SUV나 그런 것들의 디테일이라는 것들이 어떤 갭 이런 것들보다는 토잉 능력, 3열의 어떤 공간 능력, 어떤 큼직큼직한 것들을 보시면은 국내 고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예. 그래서 갭, 단차, 페인트, 피니쉬, 촉감, 냄새 이런 것까지 해서 훨씬 더 섬세하시죠. 예. 그런 게 사실은 지금 미국 소비자들한테도 그 어필이 됐다라고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유수의 디자인상을 받는 거 아닌가. 너무 네. 어렵게 말씀을 드렸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객들이 원하시는 부분에서 항상 플러스 알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미국 고객들이 좋아하시는 캐릭터로 차를 만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국 고객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디테일 같은 것들도 좀 더 얹어서 고객들이 처음에는 모르셨는데 어느 날 동전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줍다 보니까 와, 이 차는 이 밑에 이런 디테일까지도 디자인이 돼 있네. 그런 것들. 항상 고객이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처음 봤을 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가다가 오인이 발견되고 또 내 차는 이런 것까지 신경 썼다. 그런 좀 깊이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무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신차 발표 때마다 전무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예, 저희가 보통 차를 개발할 때 한 뭐 3년에서 5년 정도를 개발을 하는데 그 안에 진짜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많은 고민들도 있고 좋은 디자인은 고민의 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근데 그 고민의 축적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디자인 스태프 한 명 한 명, 또 저희 엔지니어들의 한 명 한 명이 다 모여서 그 고민을 통해서 제품을 나오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전무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앞으로 자동차를 좀 더 달리 봐야 되겠네요. 아이, 자,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죠. K-팝, K-푸드, K-컬처에 이어 K-디자인도 전 세계 화제가 되길 바라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